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나마 다행히 장마가 조금 다소 이제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복구 작업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좀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탈피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그 기후 이상 징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더 좋은 날 또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여러분들 재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자산도 항상 증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산 증식 차원에서 제가 항상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주식 또는 가상화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개발지 토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라고 하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심리적인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3억을 배팅을 했는데 10억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거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폭증과 그리고 성장세가 높다 보니까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는 큰 소득을, 큰 이익을 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싶은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이제 팔다 보면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수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을 해도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이 높지 않은 이유, 그리고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손가락을 뽑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보기에는 큰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가 있고 왜 여러분들 개발지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식과 가상화폐는 황금성이 높다 보니까 언제든지 수익에 대해서 황금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큰 수익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금방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막상 또 팔려고 하면 금방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을 때 3년, 5년,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문서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습니까? 가격이 폭등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이만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부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개발지 토지 투자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히 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3년 5년 동안 좀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신 분들 또는 가상화폐 쪽에 손을 대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2차전지에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2차전지에 관련된 이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선점할 수 있는 지자체라고 하면은 성장성과 발전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첨단 전략산업으로 지금 현재 지정을 해서 지금 산업특구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능성이.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관영 도지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정말로 특화단지 지정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발로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화단지 지정에 관련된 브리핑까지도 도지사가 직접 나설 정도로 온 힘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항상 뭐냐면 천조자조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 돕는 사람들이 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로 열심히 뛰어서 그 결과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새만금 산업단지 여러분들 무려 1700만 평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드넓은 1700만 평에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기업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600만 평이면은요, 분당 신도시가 600만 평 곱하기 3을 하면 1800만 평인데, 분당 신도시가 3개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분들이. 자, 새만금을 주목하라. 여러분들,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조자조라는 말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온 힘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배터리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지난 9개월 동안 맨 땅에 헤딩을 했죠. 여러분들이 9개월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만금은 완전히 어떻습니까? 소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속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금액도 일정 원 이상 투자가 이루어졌죠. 바로 특화단지 지정 앞두고 보았을 때,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보다도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 드넓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료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화단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산업이 일구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화단지 선정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지금 새만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땅만 많은 간척지가 아니라 2차전지 핫플레이스, 아예 2차전지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최근 2차전지 사업 신규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 상당수가 새만금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방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새만금 전라북도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총 길이 33.9km의 방조제로 막고 흙을 매립해 육지화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려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매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된 산업단지만 규모만 하더라도 방금 전에 말을 한 어떻습니까? 분당 신도시의 3배 정도 규모의 큰 드넓은 그 규모의 지금 산업단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91년도 착공 이후에 여전히 정비 작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새만금 내 산업연구 용지만 무려 5,620제곱미터, 약 1,700만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드넓은 산업단지에 앞으로 들어올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들어올 수많은 인구,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변 일대 앞으로 바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김도지사는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 입주에 최적지로 판단을 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부지 크기부터가 현재 경쟁지역이 있죠. 울산, 포항, 오창, 상주 등을 절대적으로 압도한다. 여러분들, 산단내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 개발지보다도 또 저렴하죠. 그리고
저렴한 데다가 국유지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기업에 어떻습니까? 공급할 수 있다. 빠르게. 여러분들 각종 장비반입과 향후 생산 능력 증설을 위해 초기부터 공장의 확장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2차전지 투자 기업들에게는 저렴한 땅값은 아주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수요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새만금의 그 드넓은 산업단지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당연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 있는 동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김도지사는 땅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었죠. 분들이 그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이 최장 5년까지 주어지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경쟁업체, 여러분들 경쟁업체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혜택이죠. 지금 들어오는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한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상황에서 이만큼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로 세금으로도 싸고 그리고 임대료도 싸고 어떻습니까? 2차전지 기업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까지 어떻습니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일하기에 좋은, 사업을 벌리기에 좋은 동네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산업용수 공급이나 폐수 처리등 2차전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틸리티도 잘 갖추어진 곳이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통해서 최근 기업들이 ESG 주요 경영 이슈인 RE100, 그러니까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100% 달성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떻습니까? 기후 이상 징후, 기후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지구적인 재앙,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 아니 전 세계 리더들은 지금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키워주고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트라이포트라고 하는 항만, 공항, 철도 구축 사업도 아주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이선석을 26년에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고, 공항, 철도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2029년 개항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 즉 2030년도 안에는 트라이포트, 여러분들 물류망이라고 하죠.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트라이포트가 형성이 되면서 저렴한 임대료,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세제 혜택까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새만금이죠. 자, 그간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새만금의 특화단지 지정을 확정하기 위해 김도지사도 올인을 외쳤는데요. 그는 지난 5월 18일이었습니다. 특화단지 공모평가에 직접 발표자로 나섰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전라북도 도지사가 직접 브리핑을 했다라고 하는데, 특화단지 유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전달하려면 도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이 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고, 이어서 전문가가 아니라 긴장감도 좀 컸고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발표를 앞두고 실전 같은 리허설만 무려 20번 이상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아주 꼼꼼하고 완벽한 그런 소유자 같은데, 그만큼 리더십이 강하고 그리고 행동파라는 거, 본인이 직접 발로 뛰고 움직이고 하면서 수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이번에 만약에 특화단지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도지사의 행정력은 더욱더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새만금의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면은요, 생산액이 무려 8조 5천억 원, 부가가치 2조 7천억 원, 무엇보다도 고용효과인데요. 고용효과가 한 32,00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와, 정말로 대단하죠. 자, 어디에 2차전지 지금 들어가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3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만금 산업단지가 군산에 있죠? 자, 군산에 이런 수많은 32,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 주변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지역이고 그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건축 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건축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희 새만금TV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한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